정발구 2, 3학년도 이거 다른 지역에서 풀리니까 뭐 정발구가 아니라 씨발구다 너무 어렵다 뭐 이러는데 어려운 것도 풀어보셔야 되고요. 1번에 전기분해 실험 별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었나요? Na2O 액체 상태에서 전기분해했을 때 양극과 음극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몰비가 몇 대 몇이고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 굳이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할 필요 없이 Na2O는 결합되어 있는 비율이 2대 1이죠. 나트륨 2개에 산소 하나. 근데 산소는 O2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하나 쪼개면 O2는 2분의 1개, 절반으로 가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스킬적으로 금속의 개수에 2배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몰비가 4대 1인 거야. 물론 Na 플러스의 O2 마이너스 양이온이 음극으로 음이온이 양극으로 가는 거니까 몰비는 1대 4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금속의 2배 보정을 하라는 거. 그 다음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니까 2개가 붙으면 46에 산소는 16이에요. 질량비는 무조건 46대 16일 수밖에 없어. 근데 양극과 음극이라고 했으니까 극방향만 맞춰주면 되고 나트륨은 음극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46이고 산소가 16이다. 약분하면 8대 23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뭐 예를 들어 NaCl을 쪼갠다. 결합되어 있는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근데 발생하는 몰비로 물어보면 금속의 2배 보정을 해줘라. 그래서 얘네는 2대 1로 나옵니다. 할 수 있겠어? MgF2를 이온 결합 전기분해하면 얘네는 결합되어 있는 비율이 1대 2지. 그러면 금속의 2배 보정을 하면 2대 2니까 결국에 1대 1의 몰비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할 거 Na2O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분해를 하면 이온 결합 물질을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분해한다는 게 얘를 뭐의 역할로 썼다는 거야? 전해질의 역할로 썼다는 거고요. 얘는 완전히 똑같은 말로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그래서 4대 1의 몰비가 아니라 전기분해 몇 대 몇? 2대 1로 나온다고 해줘야 돼. 요거 조심해라. 1번에서 할 얘기는 됐고 그 다음 2번. 뭐 이런 문제 풀라 그러면 이제 기억 보기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거 까먹었다.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까먹었으면 그냥 까먹은 대로 외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금속의 경우에는 외워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큽니다. 껍질수가 감소하니까. 비금속에 대해서는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면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져요. 요거만 외워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니은이 누구니? 비금속이고요. 기억이 금속 양이온일 겁니다. 기억이 금속이야.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에 비해 크기 때문에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전체 값은 1보다 작다고요. 니은은 비금속이죠. 원반분의 2반을 봤을 때 이온 반지름이 크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커서 전체 값은 1보다 크다야. 그래서 1보다 작은 게 1보다 큰 거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 이 정도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이 BC- 현빈 스픽이었죠. 이번에 무조건 나온다.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OH-랑 OCl-. 일단 요런 거 보면 단순히 루이스 전자점식만 봤을 때 요 그림은 FCl입니다. 이때 가능한 케이스가 첫 번째, 산소가 전자를 얻고 Cl은 그대로 있는 OCl-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F는 가만히 있고 황이 전자를 얻어서 Cl처럼 행동하는 SF-도 가능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출제자가 이런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힌트를 줄 거니까 지금 B가 산소로 결정됐으니까 BC-는 OCl-이다. 이렇게 특정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조심할 게 예를 들어 BC-가 OCl-인 것까지는 찾았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학식 순서대로 B가 산소고 C가 Cl이다 이렇게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B가 Cl이고 C가 산소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건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분자를 보고 B 또는 C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도 특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 4번 문제에서 디귿 보기. KOH를 이용하여 과정 가와 나를 반복하면 이온결합 물질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까지 잘 챙겨놔라. 다이아몬드는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 물질이야.
이때 고체 상태랑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보면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처럼 XX 이렇게 찍힙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흑연으로 나오면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자유전자가 존재해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요렇게 가는 클래스. 그래서 예외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누구 있어? HF, HC. 현실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건 NH3까지고요. CO2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얘네는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을 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요런 예외도 있었다는 거. 그죠? H 플러스 F 마이너스 H 플러스에 Cl 마이너스 NH3는 물이랑 반응하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에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되니까 CO2는 물이랑 반응하면요 이게 H2CO3가 됩니다. 뭔지 아니? 탄산이야. 탄산은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어느 정도 돼서 H 플러스에 HCO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쪼개져요. 결국은 지금 여기 써놓은 물질들은 화학식만 봤을 때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을 갖는다. 요거만 그냥 챙겨두시면 돼요. 어떻게 이온화 되는지는 4단원에서 할 얘기니까. 됐죠? 5번 NaCl의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첫 번째 뭐를 판단해?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 이온결합 물질들끼리의 비교라면 R0와 에너지를 모두 직접 판단해야 된다 라고 했었고, 공유결합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R0로 판단하고 에너지는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공유결합에서 예외가 생길 수 있는 건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중일수록 무조건 짧고 강하다고요. 지금 이온결합 물질 클래스에서 나왔으니까 R0랑 에너지를 모두 직접 판단해야 되는데 R0는 이온 반지름의 합으로부터, 그렇죠? 에너지는 이온결합의 세기로부터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2번과 3번 구간처럼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Q1, Q2 일정 조건으로 모두 설명이 된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에너지를 봤을 때 에너지는 결합의 세기에 반비례하죠. 기본적으로 결합이 셀수록 안정한 거니까 에너지는 작아서, 결합이 셀수록 에너지는 작다. 근데 이온 결합의 세기는 전기력이니까 쿨롱 법칙으로 판단하면 R제곱분의 Q1, Q2였고요. 이 중에 Q1, Q2가 큰 요인인데 지금 상황은 Q1, Q2를 일정하다라고 놨을 때 R 값이 크면 어디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이야. 핵간 거리가 크면 분모는 크고 분자는 일정이니까 전체 값이 작게 되고요. 결합이 약하면 에너지는 크다야. 결론적으로 Q1, Q2 일정 조건에서는 오른쪽에 있으면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왼쪽에 있으면 아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Q1, Q2 일정 조건에서 2번에 갈 수 있는 건 그냥 사이즈만 작으면 돼. 그 관점에서 1번을 보면 나트륨보다 K가 크고 Cl보다 I가 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더 크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로 떠야 되고 3번에 가는 거죠. KCl도 마찬가지야. Cl은 공통인데 나트륨보다 K가 크니까 안 되더라. 오른쪽 위에 있을 거예요. MgO는 Q1, Q2가 큽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NaCl보다 밑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사이즈를 비교하면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비교했을 때 마그네슘이 작고 Cl보다 산소가 작다고 문제에 써져 있죠. 얘보다 작고 얘보다 작으니까 사이즈가 작아서 밑에 있으면서 왼쪽으로 가기까지 하는, 그래서 MgO는 가능한 거예요. 얘 제끼시면 안 돼요. 다음 4번은 나트륨은 공통 요인에 Cl보다 I가 크니까 사이즈가 커서 오른쪽 위로 가야 된다. 5번은 나트륨은 공통에 Cl보다 F가 작으니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의 후보는 3번과 5번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MgO는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작은 건 아니? 나트륨은 몇 플러스? 1 플러스. Mg는 몇 플러스? 2 플러스. 알루미늄은 몇 플러스? 3 플러스. 얘네 모두 다 누구의 전자 배치야? 네온의 배치야. 이렇게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됐을 때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갖는 이런 걸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고요. 등전자 이온에서는 반지름을 뭘로 판단해? 원자 번호야.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는 작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랑 마그네슘은 안정한 상태의 이온에서
원자 반지름 다시 원자 번호로부터 사이즈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의 사이즈가 작은 거죠. 원자 번호가 크니까. 그래서 얘보다 얘가 작고 Cl보다 O가 작다고 문제에 써져 있으니까 사이즈가 작은 게 확인이 되더라. 그래서 MgO는 사이즈가 작아야 되니까 틀린 보기 답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 오른쪽 밑으로 가는 여기에 찍히는 이런 애는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오른쪽 밑으로 가는 건 오로지 뭐로밖에 설명이 안 돼? Q1, Q2? 증가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사이즈도 커야 됩니다. 나트륨보다 사이즈가 크고 Cl보다 큰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MgS 가능할까? 이런 건 안 돼요.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작고 Cl보다 황이 크니까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면요.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나트륨보다 사이즈가 큰 이가 금속 뭐 있어? 칼슘이 있죠? 황화칼슘 CaS면 요 위치로 올 수 있는 겁니다. 나트륨보다 칼슘이 크고 Cl보다 황이 크니까 사이즈가 크고 Q1, Q2가 크니까 밑에 있을 수까지 있더라. 하나 더. 1번 구간에 위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라고 하면 존재 불가능하다. 요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NaCl보다 왼쪽 위에 있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NaCl이 파란색보다 오른쪽 밑에 있다는 건데 오른쪽 밑은 Q1, Q2 증가로밖에 설명이 안 돼. 근데 NaCl은 Q1, Q2가 1이니까 증가해서 최소값이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구간에는 그 어떤 이온결합 물질도 위치할 수가 없다 라는 거. 좀 빠르게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뭐 복습을 안 했으면 이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복습을 안 한 사람을 문제풀이하면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1주차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공유결합 물질은 나올 수 있는 게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제 그냥 다 외워버리시면 돼요.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N2, O2, F2, Cl2, Br2까지예요. 지금 잘 보면 N2, 3 중에 O2, 2 중에 F2, Cl2, Br2는 일중결합, 단일결합입니다. 그래서 다중결합일수록 무조건 짧고 강하니까 N2가 제일 왼쪽 밑에 이렇게 오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건 O2입니다. 그리고 F2, Cl2, Br2는 사실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직접 그릴 수가 없어서 출제자가 주면 사이즈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F2가 여기 오고 Cl2가 요거보다 살짝 오른쪽 밑에 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Br2가 여기 온다. 그래서 N2, F2 요 클래스로 쪼갤 수도 있고요. F2, Cl2, Br2 요 클래스로 쪼갤 수도 있는데 복합적으로 낸다 그러면 N2, F2, Cl2 요렇게 줄 거예요. 세 개 그래프 개형 그려주고 뭐가 누구 거냐. N2처럼 다중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짧고 강한 쪽에 박아주면 되는 거고요. F2랑 Cl2처럼 단일결합, 결합선이 똑같으면 이때는 사이즈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F보다 Cl이 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Cl, 작은 게 F2.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한다는 건 이런 거지. F2랑 Cl2 중에 어떤 결합이 더 강해? 라고 하면 에너지적으로 밑에 있는 Cl2가 F2보다는 강한 겁니다. 왜? 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6번 그림은 이온 가와다. 다원자 이온에서 기억 보기의 분자의 구조, 니은 보기의 입체인지 평면인지, 디귿 보기의 결합각을 물어보는데 분자의 구조가 뭔지, 입체인지 평면인지, 결합각인지 이거는 모두 다 중심원자의 뭐로부터 가는 거야? 입체수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럼 가에서의 중심원자 입체수가 몇이죠? 단, B. 다 1로 카운팅이니까 입체수가 4인데 롬페어가 한 쌍이 있네. 그럼 분자 구조는 뭐야? 삼각 피라미드, 삼각 뿔형이죠. 결합각은 입체수가 4면 일단 109.5도라고 하되 롬페어가 한 쌍이면 살짝 작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맞는 거야. 물론 X가 누군지 찾을 땐 이렇게 하시는 거죠. X는 원자과 전자가 지금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세주면 5개예요. 근데 1가 양이온. 전자를 하나 잃고 5개가 됐다. 하나 잃고 질소처럼 행동하는 거니까 X가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가가 H3O 플러스의 하이드로늄 이온이 된다는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분자구조 결합각은 이런 건 모두 입체수로부터 가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Y도 마찬가지예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탄소처럼 행동하는 거죠. 전자를 하나 잃고 하나 잃고 4개다 원래 5개 있었던 질소구나. 그래서 나가 NH4 플러스의 암모늄 이온이라는 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분자 구조나 결합각은 결국 중심원자 입체수로부터 4에 론페어가 없으니까 그 자체로 정사면체가 됩니다. 네 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해서 입체수가 4니까 결합각은 109.5도형이고 론페어가 없으면 이대로 끝이죠. 다음 니은 보기에 동일 평면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입체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 2가지를 만족해야 되고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평면 구조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입체가 되기 위한 조건 뭐죠? 원자가 몇 개 이상? 4개 이상이어야 돼. 점 3개 찍고는 절대 입체를 논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중심 원자의 입체수 4형이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보면 모두 다 원자가 4개 이상이고요.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4형이니까 둘 다 입체 구조입니다. 그죠? 니은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 H2O네요. H2O는 결합각이 뭐 찐값으로는 104.5도고 입체수가 4에 론페어가 2쌍이니까 109.5도보다 작다 더 작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는 109.5도형이니까 작다 맞는 보기. 답 기억 디귿 4번 되는 문제다. 다원자 이온이 나왔을 때 누군지 찾는 방법 정도는 알아두시고 분자 구조나 결합각을 물어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조금 정정할게요. 이게 분자 구조라고는 말을 못해요. 분자가 아니니까. 분자는 정리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온의 구조, 가의 모양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 7번 산소, 플로린, 황, Cl 다 전기음성도 외우는 거죠. 그냥 보고 차이 보시면 되고 8번 루이스 구조식 그리고 덧셈 잘 하시면 될 겁니다. 9번 표는 이주기 원자 A부터 C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모두 옥텟에 만족한다 했으니까 CNOF 유형. 가는 A와 B로 이루어진 3원자 분자니까 가능한 게 A2B일 수도 있고 AB2일 수도 있고 나는 B와 C로 이루어진 3원자 분자니까 BC2일 수도 있고 뭐 B2C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분자를 구성하는 B원자 수가 가에서가 크다고 했으니까 가는 AB2에 나는 BC2 두 개 하나 사용된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 공유수, 공유 전자 쌍수는 누가 결정하니?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공유수는 중심원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CNOF 유형에서 일단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플로린은 제껴지는 거죠. 플로린 말단에만 오니까. 공유수를 봤을 때 탄소가 있으면 4개,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예요. 그래서 공유수가 가가 나보다 2 크다라고 하면 요 조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화학식을 봤을 때 AB2 중에 중심으로 가는 게 A죠. 얘가 탄소라는 거야. 그죠? 화학식을 봤을 때 BC2면 중심으로 가는 게 B죠. B가 산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CO2구나. 나는 산소 하나에 옥텟 만족하려면 C가 플로린, OF2가 돼야 된다. 이 정도. 그 다음 10번 전기음성도 숫자 잘 외우라고 했고 11번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이 다중결합을 나타내지 않았다. 결합선을 모를 때는 보통 말단부터 처리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W가 진짜로 단일 결합으로서 옥텟 만족이 되는 애였다면 얘가 플로린인 거죠. 그럼 X는 중심에 결합 2개로서 옥텟 만족되는 산소고 가가 OF2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로 넘어가면 세종의 원소의 3원자 분자니까 FCl 아니면 ONF인데 지금 봤을 때 중심으로 바뀌는 건 탄소랑 질소고요. 내가 잡은 W에 의하면 X가 산소가 되는데 중심에 산소가 올 수는 없으니까 조건 위배더라. 그래서 W는 말단의 단일이 아니라 이중결합으로서 얘도 이중결합이 돼야 될 거고요. 이중으로 옥텟 만족하는 산소였던 거죠. 그럼 X는 결합선 4개로서 옥텟 만족하는 탄소였던 겁니다. X가 탄소. 그럼 중심에 탄소가 오는 얘는 FCn이다. 그래서 Y랑 Z는 F랑 질소 중 하나. 이 문제에서는 특정은 안 됩니다. 기억 가는 탄소와 산소 사이에 서로 다른 원소 간의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 있지만 양쪽으로 상쇄가 되니까 무극성 분자죠.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을 가진 무극성 분자 맞는 표현이고 니은 가와 나에는 다중결합이 있냐? CO 2중결합에 FCn이면 단일의 3중이니까 다중결합이 있다? 맞다. 디귿 공유수분의 비공유수 뭐 모르면 그리셔도 되는데 외우라고 했습니다. CO2는 몇이죠?
1이고 FCM 몇이야? 1이죠. 그래서 같다 맞다 다 5번 이렇게 되시면 돼요. 마지막 12번까지 하고 다시 풀 시간 드릴게요. 기억보기의 가의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냐? 맞아 틀려? 중심원자의 입체수는 4고요. 롬페는 없습니다. 아, 그림 좀 잘못 나와 있어. 없는 거야. 비공유 두 쌍입니다. 이렇게. 아닌데? 나 그림이 잘못됐다. 나 그림을 보면 이거 없는 거야. 이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공유 두 쌍입니다. 안 보고 그냥 풀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기억보기 보면 가의 분자 모양, 분자의 구조, 결합각 이런 거는 모두 중심원자의 입체수로부터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4면서 롬페어는 없어요. 그럼 4면체죠. 좀 다른 애가 있잖아. 가분수 대가리가 존나 크잖아. 그러니까 정사면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은 아닙니다. 그냥 사면체예요.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다. 다음 니은 나는 모든 원자가 동일평면, 입체냐 평면이나 물어보고 있는데 원자가 일단 4개 이상은 맞지만 4개니까 중심원자의 입체수를 봤을 때 단일결합 1, 단일결합 1, 이중결합 합쳐서 1로 보는 거니까 입체수 몇이야?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원자의 입체수의 4형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평면구조이다. 맞다. 마지막 디귿 무극성 분자가 몇 가지냐? 상쇄가 되냐 안 되냐 묻는 건데 판단하는 방법은 입체수에 따른 모든 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하면 무극성, 조금이라도 다르면 극성이에요. 봐봐. 중심원자의 입체수에 따른 모든 방향으로의 위상. 입체수가 4면 4방향으로의 위상이 모두 동일하면 상쇄가 되고 좀 다르죠. 어디는 H, 어디는 F. 달라. 상쇄가 안 돼. 극성 분자입니다. 중심원자의 입체수에 따른 모든 방향으로의 위상. 입체수가 3이니까 세 방향으로의 위상을 보면 돼요. HHH거나 OOO거나 FFF면 되겠지만 어디는 H, 어디는 뭐 산소 다르니까 상쇄가 안 돼서 극성 분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원자의 입체수를 보면 되는데 단일 결합은 각각 1로 카운팅, 비공유도 1로 카운팅. 입체수 몇이야? 이 새끼 4야. 그러면 중심원자의 입체수에 따른 4방향으로의 위상을 봤을 때 모두 동일하니? 다르죠? 어디는 F, 어디는 F, 여기도 F인데 여긴 비공유잖아. 다르잖아. 다름 상쇄가 안 돼. 극성 문자예요. 없다. 답 2번 이렇게 내주시는 문제입니다. 13번은 잘 풀 수도 있고요. 못 푸는 사람들은 A와 B를 먼저 특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1대2로 맞짱 뜰 수 있는, 혼자서 두 마리랑 싸울 수 있는 그러한 A와 B는 이과의 느낌이다. 요거 살려서 한번 쭉 풀어보시고 저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문제까지 갈게요. 하겠습니다. 13번. 아까 얘기했던 대로 A랑 B처럼 1대2로 맞짱 뜰 수 있는 요런 애들부터 일단 결정을 해주는 게 유리하고 오프나마에서 결합이 가능한 형태는 NaF도 있고요. Na2O도 있죠. 마그네슘을 썼을 때는 F랑 2개 결합시켜줘야 되고 MgO는 1대1로 합니다. 그리고 산소 플로린은 이렇게 OF2가 기본 형태죠. 이런 애들이 있다. 잘 보면 혼자서 둘이랑 맞짱 뜰 수 있는, 혼자서 둘이랑 맞짱 뜰 수 있는 요런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이가를 골라주셔야 돼요. 산소랑 마그네슘처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Na2Mg는 가능하니? 금속 더하기 금속 이런 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가긴 하지만 1대2로 맞짱 뜨는 게 MgF2의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F고요. 근데 산소의 경우에는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플로린이랑 요렇게 1대2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A가 산소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선 누가 특정이 돼? C가 골라지겠죠. 뭐야 이거? B가 Mg입니다. 혼자서 1대2로 싸우는 C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마그네슘 마그네슘 하나랑 두 마리가 맞짱 뜨는 C가 플로린이다. 그럼 나머지 하나 D가 누구야? 나트륨이다. 골라주면 될 겁니다. 됐어? 그래서 지금 나다 라 가지고 모든 원소의 특정이 끝났으면 사실은 가로 넘어가서 검산을 해줘야 되고요. A랑 B는 1대1로 결합하는 MgO가 맞죠. 근데 혹시나 검산 과정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내가 기껏 열심히 찾았더니 뭔가 하나가 산소고 얘가 플로린인데 1대1로 결합한대. 말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산소 플로린 화합물이면 기본 형태가 OF2지만 뭐도 되니?
투 클래스도 있잖아. O2, F2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쫄지 말고 확정적으로 아 얘가 그냥 투투였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은 요 정도 얘기하고요. 14번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5번. X부터 Z는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헬륨에 배치가 되는 이런 애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18쪽의 원소에 전자 배치면은 헬륨, 네온, 아르곤 해서 전자수가 2개, 10개, 18개니까 요렇게 8차이, 요렇게 8차이가 가능하지만 헬륨은 지금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요렇게 8차이가 나는 X랑 Y는 네온에 배치가 되는 애고 Z는 아르곤에 배치가 되는 애다. XY를 봤을 때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건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거고요. YZ2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는 게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YZ2는 기본 형태가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OF2 같은 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산소는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면 네온에 배치가 되는 게 맞지만 플로린도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되면 네온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Z는 아르곤에 배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플로린이랑 위상은 동일하지만 아르곤에 배치를 갖는 그게 누구죠? Cl. 그래서 OCl2였던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Y가 산소고 X는 1대1로 결합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게 사실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인데요. 베릴륨은 헬륨에 배치가 되고 칼슘은 아르곤에 배치가 되는 애들이니까 모두 조건에서 탈락이고 X가 마그네슘이다. 그 다음 16번은 딱히 할 거 없고 그 다음 17번 25도 C기압에서 액체인 물질 XY에 대한 자료. 여기에 아이오딘을 첨가한다. X는 A, B, N 형태인데 중심으로 올 수 있는 건 A죠. C, M의 D면 중심으로 올 수 있는 건 D입니다. 중심 원자가 가지는 비공유수 A는 누구야? 14족의 탄소, 규소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규소 같은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비공유수가 2래.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2개가 되면 D는 누구야? 산소가 될 겁니다. 시험관에 XY를 넣었더니 섞이지 않았다? 하나는 극성, 하나는 무극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심 원자에 탄소가 들어가면 B가 N방향에 붙는데 가능한 게 4방향에 붙는 그죠? AB4 형태가 될 수 있고요. 혹은 A가 탄소가 중심에 오는데 양옆에 B가 이중결합으로 오는 AB2 형태도 가능하더라. 근데 어떻게 보든 모든 방향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심에 산소가 오는 순간 C가 M개 붙은 이거는 위상이 동일하지만 산소는 비공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C가 이렇게 붙는다면 2개 붙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얘는 구분 구조기 때문에 극성 분자이다. I2를 넣고 흔들어 녹였더니 한 층에 녹았다. I2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어디에 녹는 거야? 무극성 물질인 X에 녹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D급 보기에 나와 있는 I2는 어디에 녹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I2가 색깔이 뭔지 아니? 기본적으로 할로젠의 17쪽 원소의 색깔은 외우는 게 기본입니다. 교과과정상 외우셔야 돼요. F2는 연한 노란색, 그래서 담황색 이렇게 얘기하고요. Cl2는 노란색, 그래서 황록색이라고 하고 Br2는 빨간색, 젓갈색, I2는 보라색이라고도 하고 흑자색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D급 보기에 어느 층이 보라색으로 변하냐 해도 X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아이오딘 자체가 보라색이니까. 오케이. 18번도 딱히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9번 할 말 없고 이제 20번부터가 문제죠. 아까 얘기한 대로 2단원 내용이 어려우면 안 나오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데 외울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S전자분의 P전자 이런 물리량이 나오면 이 값이 1인 게 2개 있어. 산소랑 마그네슘이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냥 외워버리세요. 얘는.
A와 B는 그래서 산소 아니면 마그네슘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C랑 D를 찾을 때는 1s2, 2s2, 2p6, 3s1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봐봐. S에 5개, P에 6개면 총 몇 개라는 거야? 11개 있다는 거지. 원자 번호 11번 누구라는 거야? 나트륨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5분의 6. 분수는 기본적으로 상대값이잖아요. 그럼 S에 10개, P에 12개일 수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22개. 누군지 알아? 티타늄이거든요. 몰라. 안 나와요, 이런 애는. 그래서 그냥 스케일 보정하는 방향으로 가도 됩니다. D도 같은 논리로 해보면 S에 4개, P에 5개가 맞다면 1s2, 2s2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전자가 그냥 몇 개라는 거야? 9개라는 거거든. 원자 번호 9번에 플로린이 가능하죠. 스케일 보정하면요. 18개의 누구야? 아르곤. 원자 번호 20번 이하는 맞지만 D는 결합 못합니다. 맞아. 아르곤이면 결합 못해요. 근데 지금 화학 결합 파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르곤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D는 플로린으로 이렇게 확정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나를 보면 A와 D. C부터 A와 D. 나를 보면 A와 D로 이루어진 문제에 써있어.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그래서 A와 뭔지 모르겠지만 D는 플로린이야. 그럼 이온결합을 형성하려면 A는 금속이어야 되고 둘 중 하나였는데 마그네슘으로 확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Mg는 이가에 플로린 1가니까 MgF2가 되면서 얘는 이온화가 되면 Mg2 플러스 하나에 F-2개 나오니까 1몰 속에 이온은 총 3몰이 있다. X는 3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1번 원자 번호 20 이하인 원소 A부터 D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부터 다 1몰에 들어있는 성분 원소의 몰비를 나타냈다. 옥텟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A를 보면 어떤 애가 있었냐면 원자 번호가 20번 이하니까 20마리에 대해서 요 물리량 요거 숫자 80개 쓰고 막 매칭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A 보면 분수 형태 물리량이 0이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분자가 0인 조건밖에 안 되고 홀전자가 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에 따른 홀전자 수를 외우고 계셔야 되고 10, 1, 2, 3, 2, 1, 0이죠. 그래서 2족 아니면 18족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18족은 결합을 안 하니까 문제에 나올 수가 없어요. 결합을 할 수가 없는데 결합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홀전자가 0개인 조건은 지금 2족에서 찾으라는 거고 2족이면 가능한 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입니다. 베릴륨은 1s2, 2s2 그래서 P에는 전자가 없어서 P방분의 S방이 정의가 안 돼요. 예, 탈락이야. 칼슘은 1s2, 2s2, 2p6, 3s2, 3p6, 4s2 다 채워져 있거든. 그럼 S방이 1s방, 2s방, 3s방, 4s방 4개고 P방은 2p 방방방, 3p 방방방이니까 6개가 있어서 6분의 4로 나와요. 3분의 2니까 조건 모순이죠. 그래서 칼슘도 안 되더라. 그래서 A가 마그네슘이라는 거. 이렇게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자 배치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 B를 보면 봐봐. S전자분의 홀전자 수가 7분의 1이라고 나와 있거든. 스케일 2배 보정할 수 있니? 때려 죽여도 안 돼요. 이 분모가 2배가 커지는 순간 S전자 14개? 그런 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확키를 내주는 거야. S의 전자가 7개 있다. 그럼 1s2, 2s2, 3s2, 4s1까지 들어간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칼륨입니다. 이게 칼륨이라는 힌트가 또 어디도 나와 있냐면 원자 번호 20 이하거든. 보편적인 문제는 2, 3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2, 3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이렇게. 근데 굳이 출제자가 20번 이하다 이렇게 줬다는 건 이 약물고 뭐를 내고 싶다는 걸까? 4주기에 칼슘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A를 분석할 때 칼슘이 제껴졌거든. 그럼 분명히 어딘가에 칼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B가 칼륨이 됩니다. 칼륨도 마찬가지 4s1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P방분의 S방은 칼슘이랑 똑같죠. 6분의 4에서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B가 칼륨입니다. 그럼 C를 봤을 때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일단 금속과 뭐가 붙기 위해서는 비금속이면서요.
마그네슘이랑 1대1로 붙기 위해서는 16족이어야 되죠. 그래서 C는 산소 아니면 황이에요. 근데 산소라면 1s2, 2s2, 2p4니까 S의 방방, P의 방방방에서 3분의 2가 되고요. S 오비탈의 전자 1s2, 2s2니까 4개, 홀전자는 16족이니까 2개입니다. 4분의 2에서 2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2, 2분의 1이 되는 게 맞더라. 그래서 C가 산소라는 거 이렇게 찾아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전자 배치를 모르면 뭐 풀 수가 없긴 해요. 좀 어렵죠. 마지막 D. 칼륨이랑 붙기 위해서는 D도 비금속이어야 되고 1대1로 붙고 있으니까 1가 비금속. F 아니면 Cl이죠. F 아니면 Cl이 되더라. 근데 F가 맞다면 S의 방방, P의 방방방이니까 산소처럼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이니까 모순이에요. 그래서 D가 확정적으로 Cl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는 거였습니다. Cl이라면 1s2, 2s2, 3s2 S의 전자 6개고요. 17쪽이니까 홀전자가 하나다. 그래서 Y는 6분의 1. X가 3분의 2고 Y가 6분의 1이니까 몇 배냐를 했을 때 기억복에서 묻는 건 2배인지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등식이 성립 안 된다. 잘못됐다 해도 되고 실제로 몇 배냐라고 하면 일단 6을 곱해서 우변을 1로 만들면 3분의 2는 1의 3분의 2배죠. 3분의 2까지 곱해주면 등식이 성립됩니다. 결국에 6분의 1에서 3분의 2로 만들기 위해서는 6도 곱하고 3분의 2도 곱해야 되는 거니까 4배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 됐습니다. 디귿 보기까지만 해볼게요. 봐봐. 내가 예를 들어 A를 산소, B를 리튬이라고 찾았어. 그러면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라 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 산소 하나에 리튬 몇 개 붙어? 2개 붙어야 되지. 그래서 Li2, B2A라고 써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답을 A는 산소, B는 리튬이니까 Li2O야 이렇게 써서 맞아 틀려? 이거 틀린 거야. 실제 원소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을 쓰라며. 그러면 A와 B로 써줘야 되는 거잖아. 실제 원소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는 이용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중요한 게 A, B2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스펠링 순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용결합 물질은 화학식에 되게 깐깐해요. 반드시 금속을 앞에 비금속을 뒤에 써주셔야 됩니다. 알파벳 순서랑 무관하게.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좀 관대하기 때문에 앞뒤를 바꿔서 써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용결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속을 앞에 비금속을 뒤에 써줘라. 그 다음 22번 문제 보면 2주기 원자 W부터 Z 가부터 다해서 이것들은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 2주기의 옥텟 만족이니까 CNOF 유형이고요. 지금 보면 S전자분의 P전자가 나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거든. S값분의 P값이 1이다? 왜 이래 이거? 뭐 아니면 뭐야? 산소 아니면 마그네슘이다. 이걸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럼 X를 보면 이가 음이온 전자를 2개 얻어서 마그네슘이 된다? 네온이라는 거죠. 혹은 Y처럼 1가 양이온으로서 마그네슘의 배치가 된다? 알루미늄이라는 건데 네온은 2주기긴 하지만 결합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탈락이고요. 알루미늄 3주기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온이 되면서 마그네슘의 배치로서 1이 되는 게 아니라 S값분의 P값이 1인데 그거는 산소의 배치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X는 전자를 2개 얻어서 산소의 배치가 되는 탄소 2가 음이온이었던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Y는 전자를 하나 잃고 산소의 배치가 되는 플로린 1가 양이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X랑 Y는 이렇게 특정해주고 나면 문제는 다 풀렸어. X가 탄소고 Y가 플로린이죠. X가 탄소고 Y가 플로린입니다. 근데 달을 봤을 때 세 종의 원소인데 하나, 2개 4원자 분자니까 가능한 건 COF2밖에 없고 따라서 나머지 하나 Z가 산소일 거고요. 그러면 W가 질소가 된다. 그래서 내가 찾은 거에 의하면 W는 질소고 Y는 플로린이야. 그럼 1대1로 결합돼 있대. 돼? 안 돼? 되는 거야. 질소 플로린 화합물이면 기본 형태가 NF3는 맞지만 그래서 내가 딱 찾았을 때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 있으면
아, 마음이 편하겠지만 이 새끼가 진짜 NF3 질소 플로린이 맞구나. 근데 출제자는 이런 정보를 주기 싫었던 거거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투투 클래스인 N2F2더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공통점으로 옳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기억 보기에 이중결합이 있냐? N2F2면요. N2일 때 최대 플로린 수가 4개죠. 근데 F2라는 건 2개가 빠진 거니까 지그들끼리 이중결합입니다. 있어요. 근데 얘는 보면 FCN이야. 플로린 단일의 질소 3중이니까 이중결합 없죠. 그래서 기억이 탈락인데 이게 보기 잘못 냈어. 기억이 지워지는 순간 답 2번으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학교 시험 볼 때 이럴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디테일까지 놓쳤다면 그럼 그냥 답 찍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니은 보기에 비공유수랑 공유수를 물어보는데 봐봐. N2F2면 공비가 몇이야? 공유수분의 비공유수 몇이야? C2F4에 N2F2면 입니다. 공유보다 비공유가 2배라는 거예요. 비공유가 공유보다 당연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안 된다는 걸 바로 찾아주면 돼요. 굳이 그릴 필요 없이. FCN이면 공비 몇이야? 1이고요. ONF면 2고요. COF2면 2입니다. 다 외우라고 했죠. 2번 내주면 된다. 호던소 N2, O2, F2 두 종의 원소 기본 형태 CF4, NF3, OF2, CO2 세 종의 원소 FCN, ONF, COF2 중심 원자 2개 C2일 때 가능한 게 F, 6F, 4의 F, N2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봐서 외워진다 했더니 안 외우더라고.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세요. 아셨죠? N2면 3중에 비공유 2개니까 3분의 2입니다. O2는 2고 F2는 6이에요. CF4 몇이야? 3이야. NF3? 보자마자 떠올라야 돼. 4야. 1이야. 1이야. 2야. 2야. C2F6면 최대 플로린 수니까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왼쪽에 F3개 지그들끼리 단일 오른쪽에 F3개 7분의 368에서 7분의 18 2예요. 얘도 2고요. 5분의 6이에요. 5분의 10. N2F4도 마찬가지야. 왼쪽에 F 2개 지그들끼리 단일 오른쪽에 F 2개니까 5분의 비공유 2개에 12개니까 14개. 그래서 개수를 약간 역겹게 주고 싶다 이러면 C2F6, N2F4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역겹지는 않고 적당히 그냥 복잡하게 내고 싶다. C2F2 5분의 6짜리 낼 수 있고 얘도 2고 얘도 2니까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고 3분의 10짜리는 고전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NF3랑 O2F2 꼭 외워두시면 돼요. 아싸리 한 큐에 가자. 봐봐. 극성, 무극성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C2 클래스는 모두 다 무극성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알았어? 그리고 N2랑 O2는요 최대 플로린 수일 때 극성 분자입니다. 근데 이 N2F2는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시스트랜스 구조 이성질체 관계에 따라 극성이 될 수도 있고 무극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출제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출제를 하고 싶으면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줘야 돼. 그려주면 눈 뜨고 보시면 돼요. 상세가 안 되면 극성, 상세가 되면 무극성. 끝. 그리고 입체냐 평면이냐를 논할 때는 봐봐. 이 중심원자가 2개인 클래스에서는 최대 플로린 수를 가질 때는 온리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중심원자의 입체수가 4형이니까 모두 다 입체 구조를 가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최대 플로린 수에서 2개가 빠지거나 4개가 빠지면 2중이나 3중 결합 같은 다중 결합이 생기면서 다중 결합을 합쳐서 1로 카운팅하니까 입체수가 4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더라. 4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 3마리는 평면 구조예요. 그리요? C2에 F6면 첩 단일의 첩이잖아. 입체수 4거든. N2에 F4라고 하면 첩의 지그들끼리 단일에 오른쪽에 F 2개인데 중심원자 질소는 비공유까지 가지니까 입체수가 4예요. 산소도 마찬가지야. O2면은 왼쪽에 F 지그들끼리 단일 오른쪽에 F거든. 근데 산소는 비공유가 두 쌍이니까 입체수가 이렇게 4가 나와요.
최대 플로린 수를 가질 때는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돼 있으니까 무조건 중심 원자의 입체 수가 4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체 구조인 거야. 근데 C2F4나 N2F2처럼 최대 플로린 수에서 두 개가 빠지면 지그들끼리 이중결합이잖아. C2F4면 왼쪽에 F 두 개, 지그들끼리 이중, 오른쪽에 F 두 개거든. 이렇게 다중결합이 추가가 되면 이거를 합쳐서 1로 보는 거니까 얘 1에 얘 1에 얘도 1이면 입체수가 3으로 4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중심 원자의 입체수에 4짜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면구조예요. N2F2도 마찬가지죠. 왼쪽에 F1 지그들끼리 이중, 오른쪽에 F1하고 비공유를 박아준다고 하더라도 단일과 비공유 1로 카운팅인데 이중결합이 생기면 합쳐서 1로 보는 거니까 입체수가 3이더라. 4짜리가 없으니까 평면구조이다. C2F2는 말할 것도 없죠. 왼쪽에 단일에 지그들끼리 3중결합이니까 1에 1 하면 입체수가 2, 0으로 직선구조. 평면구조입니다. 얘기했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에 23번은 문제가 좀 어렵고요. 24번은 못 푼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풀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거예요. 분자 가부터 다 CO2, OF2, FCN 이 분자 내에 원자의 비공유수를 A, 각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수를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값이 몇인 원자가 몇 개 있는 분자냐. CO2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 탄소를 기준으로 이중결합의 산소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A랑 B는 원자에 적용되는 물리량이거든. 봐봐. 탄소는 비공유가 몇 개 있니? 없지. 그래서 A가 0인 거야.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두 개 있죠. B 값이 2인 거야. 그래서 요 탄소는 A 더하기 B가 2인 원자. 요 뜻입니다. 그럼 이 말단에 있는 산소 위상이 똑같고요. 비공유가 몇 개 있어? 두 쌍 있죠. 그래서 2야. 이 산소는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탄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 값이 1인 거예요. A 더하기 B가 3인 원자인 거죠. 그래서 이 CO2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B가 2인 원자가 하나 있고 3인 원자가 두 개 있는 그런 애라는 겁니다. A 더하기 B가 2인 원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죠. 요게 1이고 얘가 CO2구나. A 더하기 B가 3인 원자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X가 2더라. 그럼 다음 거 OF2 보면 산소를 중심으로 단일 결합의 플로린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럼 요 중심의 산소를 봤을 때는 비공유가 두 쌍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두 개니까 A 더하기 B 값이 4인 원자고 말단에 있는 플로린은 비공유가 3개니까 A가 3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 하나니까 B 값이 1 A 더하기 B가 4인 원자가 4, 4 얘도 4일 거니까 3개인 나머지 하나 가가 COF2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5번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 가부터 라 COF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엄청 크리티컬하거든. 5분의 6짜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C2F2야. 보자마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돼. 3분의 10짜리는 두 개 있었어. NF3 아니면 O2F2죠. 근데 NF3는 안 돼. 질 수 없으니까 O2F2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X는 공통원소인 플로린이고 Z가 산소, Y가 탄소이다. 그래서 Y와 Z로 이루어진 화합물 CO2가 될 거고 공비 1 맞죠. XYZ, COF 가지고 만드는 건 4원자 분자의 COF2고 공비가 2이다. 맞더라. 됐나요? 마지막 23번 2주기의 옥텟 만족 CNOF 유형에서 바닥 상태의 홀전자 수가 2배이다. 10, 1, 2, 3, 10이니까 탄소 2에 질소 3에 산소 2에 플로린 1입니다. 그래서 2배 관계가 될 수 있는 건 D가 지금 탄소 아니면 산소고 A는 1짜리 플로린 확정이에요. 그래서 A는 플로린 1짜리 확정됐다. 가와 나는 잘 보면 플로린을 가지는 4원자 분자야. 가능한 형태가 4개가 있습니다. 플로린을 가지는 4원자 분자. 기본 형태의 NF3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2,2 클래스가 있어요. C2F2, N2F2, O2F2. 이것들 중에 지금 2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유수분의 비공유수의 상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찐값을 써줘야 되는데 이걸 안 외우고 있으면 하나하나 또 다 그려봐야 되거든. 그러지 말고 외워라. 3분의 10 빨리 풀어야 되니까. C2F2 몇이야?
방금 오른쪽에서 했잖아. 5분의 6이야. 외워. C2F2 5분의 6, C2F2 5분의 6, C2F2. C2F4 2, N2F2 2. 예, 2예요. O2F2 3분의 10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서 나로 갈 때 상대값으로 6분의 10배니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이 5분의 6을 6에 배정을 하면요. 10에 되는 건 6분의 10배를 했을 때 66 툭 나면서 2죠. 그래서 내가 6에 해당하는 걸 얘라고 잡으면 10에 해당하는 게 2짜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가 C2F2인가? 나가 N2F2인가? 요렇게 들이대 보면요. B를 탄소로 잡았고 C가 질소니까 D는 나머지 하나 산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는 보면 세종의 원소로 이루어진 3원자 분자니까 뭐밖에 안 돼? FCN 아니면 ONF밖에 안 되거든. FCO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건 모순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게 아니야. 6분의 10배 관계가 되는 게 하나 더 있거든. 뭐 있니? 이거 잘못 잡았다는 거야. 뭐 있어? 2에 6분의 10배를 하면요. 3분의 10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를 6에 배정을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확정이 된 거죠. 그랬을 때 3분의 10이 될 수 있는 클래스는 NF3도 있고 O2F2도 있는데 NF3는 탈락이죠. 왜냐면 6분의 10배를 했을 때 얘가 NF3가 된다고 하면 얘도 N이고 얘도 N이니까 동일한 원소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더라. 얘는 O2F2다. 맞는지 검사해보면 지금 B를 질소, C를 산소로 봤으니까 D는 나머지 하나 탄소가 되면서 다가 FCN이구나. 마무리 지으면 공유수분의 비공유수 FCN은 찐값으로 1입니다. 근데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O2F2면 찐값으로 3분의 10이고요. 3분의 10에서 상대값으로 갈 때 곱하기 3이니까 찐값에서 상대값 갈 때 곱하기 3. A가 3이다 하면 D급 보기가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였습니다. 이 시험지에서 킬러로 찍힌 것 같아요. 오비탈 전자배치 좀 어려우시면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오늘 시험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